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뉴스 경제면 보면 좋은 이야기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헤드라인에 눈에 띄게 배치한 내용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다. 장기 무역 적자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수출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인다. 환율이 안정적인 흐름세를 이어갈 거라는 등등 그런 내용들의 기사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정말 살아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루해하거나 관심도 떨어지는 그런 기사들을 메인에 잘 안 걸어서 그렇지 앞에서 경기가 반등하고 있니 뭐니 그런 종류의 기사들을 쓴 언론사도 같은 언론사의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는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히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한 번씩 재밌을 때도 있는데요. 관심은 끌어야 되지.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한 기사 안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하반기 수출 경기에 회복 신호가 왔다는 뉘앙스의 그런 제목을 달아놓고는 기사 앞쪽에는 경기가 살아날 것처럼 이런 근거 저런 근거 들어가며 마치 앞으로 좋아질 게 정해진 것 마냥 기사를 써나가다가 후반부에 가서 다만 이렇게 적어놓고 다만 세계적인 긴축 기조와 소비 둔화로 인한 경기 하방 우려가 크다고 해버립니다. 하반기에 세계적인 경기 하방 우려가 큰데 수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한다는 이상한 정보가 되어버리는 거죠. 최근에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보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최근 나오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6월 21일에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물가와 고용 등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민생 경제지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과 경상수지의 경우에도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4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 부진으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는데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2배 정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 최근에 긍정적인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의견에 동조하듯이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KDI 역시도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면서 경기 저점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세 등으로 이번 7월부터 경제 동향이 반등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조만간 수출 경기가 개선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뉴스 보도를 보더라도 지난 5월에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우리나라 무역이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수출 회복 조짐으로 올해 상저하고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금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아니 그게 무역 흑자가 그런 흑자가 아니잖아요. 자꾸 그거 교묘하게 써먹네. 사람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정말로 지금 우리 경제가 가계경기 살아나고 있고 기업들 이익 늘어나면서 수출도 늘고 흑자도 커지면서 그렇게 경제가 반등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 일반 가계경기가 지금 힘든 건 그동안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많이 다뤘었습니다. 고물가 상황으로 실질소득은 줄었고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집값은 떨어지는 가운데 빚 있는 가계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까지 커져서 최근 소비 여력이 급감하게 됐습니다. 주변의 빈 상가 공실 상황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영업 상황도 지금 최악이고요. 그만큼 지금 가계경기 자체가 되게 힘든 상황이죠. 며칠 전에도 다뤘지만 자기 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원리금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 가계 대출자의 4분의 1가량 될 정도로 지금 부채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고 연체율도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아무튼 하반기 수출 상황 나아지고 기업 상황 좋아질 거라고 계속 강조하던데 우선 실제 기업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이거 다 불황형 흑자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침체의 전조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서 흑자가 난 게 아니라 수출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다 보니까 무역이 흑자가 나게 된 불황형 흑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기업을 예를 들어 기업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칠게요.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업이 평소에 쓰던 걸 더 안 쓰고 줄이면
예를 들어 평소에 하던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줄이면 일시적으로 흑자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흑자가 매출이 늘면서 생기는 그런 긍정적인 흑자는 아니잖아요. 그쵸. 불황형 흑자를 마른 걸레를 쥐어짜다 보니 나오는 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흑자는 아니죠. 맞아요. 수출 자체가 줄고 있는데 수입을 더 줄였다는 말이니까 수출 감소와 함께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인 거고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 그만큼 국내 경제도 위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또 사실 최근에 에너지 가격 떨어진 거 아니었으면 이것조차도 안 나왔겠죠. 그렇긴 해요. 아무튼 지난달 무역 흑자니 뭐니 적자 흐름에 마침표를 찍었느니 하면서 분위기 띄우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무역 상황이 나왔는데요. 수출 부진은 여전한 상태로 23억 달러나 적자가 나서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나 줄었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새 진짜 바늘 같은 일을 무슨 방망이처럼 부풀려서 말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한국은행 자료인데 지난 6월 21일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금융안정보고서인데요. 이걸 보면 지금 우리 기업들 상황이 어떠냐면 성장은 멈추고 수익성은 꺾여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고 이자 지급 능력도 급감하고 있고 오로지 늘고 있는 건 지금 기업 연체율만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보면 부동산 시장 침체와 PF 대출 부실 여파로 새마을금고에서 연체율 급증해서 뱅크런 우려가 커졌다는 내용만 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 일반 기업들 연체율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새마을금고가 유독 시끄러워서 그렇지 저축은행들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만한 주요 4대 저축은행들도 지금 보면 수익성이 악화됐다거나 자산 건전성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로 또는 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 등으로 이번에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줄줄이 강등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PF 대출이나 그런 부분이 큰 거겠죠. 네, 지금 보면 금융권에서는 이미 제일 밑에 있는 대부업부터 타고 올라와 저축은행까지 그동안 내재해 있던 취약한 부분이 슬슬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하반기 경기 개선의 핵심에는 기업들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지금 기업들 내부 사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중소기업 10곳 중에 6곳이 영업이익으로 지금 이자도 못 갚고 있는데요. 좀비 기업. 한계 기업으로 불리는 이런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부채 부담은 늘고 업황 침체로 이익 감소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개선되기는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대기업 10곳 중에 2군데가 지금 버는 돈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한계기업, 좀비기업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화면에서처럼 좀비 상태를 넘어 최근 기업 파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1월부터 5월 동안에 600개 가까운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과 비교해 파산 신청한 기업이 56%나 급증하게 된 거죠. 기존의 자영업자 파산 문제를 넘어 이제는 중소기업 파산으로까지 그 영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에요. 그렇다고 기업들의 외부 경영 환경이라고 나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보면 중국 경제 자체도 성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다 보니 중국하고 무역을 통해서 얻는 매출도 급감하고 있고 기대만 많았지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도 언론에서는 지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은 리오프닝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거기다 미국은 관련 산업을 내수로 전환하면서 외국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수출 경기 회복을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바로 세계 주요국들의 시장 위축입니다. 아무리 수출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니 뭐니 해도 결과적으로 상대가 사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죠.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을 보면 이번에 영국이 빅스텝을 할 만큼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더 강화해 가면서 긴축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말은 그만큼 이들 주요 국가에서 내수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의미인 거고 그 나라 기업들의 투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침체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집중한다던 동남아 시장 역시도 우리 상품이 그들한테 가성비로 보면 중국 상품이 오히려 더 가성비가 높고 매력적인데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 장악력이 더 높은 거고요. 동남아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빠른 시간 안에 수출 늘리기가 만만치 않은 시장이에요. 그렇긴 하죠. 사실상 물건을 팔아먹어야 될 동네가 긴축, 침체 때문에 물건 팔기 힘들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무역 경쟁국 위치로 올라와 버렸는데 동남아 시장을 상대로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수출 경기가 그렇게 크게 회복되고 개선될 만한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아닌데 정부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상반기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경기가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하니까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게 의문인 겁니다. 빚 늘리고 돈 풀어서 지원하고 한동안 안 갚아도 된다고 밀어주는 거 말고 본질적인 해결 방법에는 입을 꾹 닫은 채 크게 개선될 거라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룬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고 최근 나온 기사들을 한번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작년보다 훨씬 높은 금리 상황, 작년보다 훨씬 부채 규모가 커지고 연체율도 증가했고 기업들 자금 사정이 나빠진 데다 미국, 유럽, 중국의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졌고 작년보다 모든 면에서 더 안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 훨씬 심각해졌는데 작년 봄 취임 초기에 경제 위기를 언급하던 경제 관료들이 지금은 경기 회복을 무슨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수라 발발타를 계속 외치면 경기 회복이 될까요? 골든타임을 넘긴 지금은 오히려 경제 위기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보강에 총력을 다하고 사회와 산업, 금융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너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아프더라도 단계별로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면서 충격파가 한 번에 몰아치지 않도록 거기에 돈과 노력을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